이 장에서는 거시경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가 거시경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내 총생산. 이 장에서는 주로 GDP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과거의 GDP와 현재의 GDP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GDP와 다른 나라의 GDP를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고요. GDP. 한 국가 경제 상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이제 경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의 소득 수준 혹은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있는가, 경제 규모가 얼마만큼인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벽한 지표는 사실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GDP보다 더 좋은 지표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GDP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가치,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 재화와 서비스라는 뜻은 생산 과정 중간에 투입된 중간재들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GDP는 이제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나타나고요. 국민계정을 National Income Account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National Account라고 하기도 합니다. GDP는 이제 국민계정상에 나타나고, 국민계정상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는데, GDP를 지출 측면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 소득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된 것이 GDP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가를 통해서도 GDP를 측정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만큼인가를 계산을 해서 똑같이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 다시 소득 측면에서의 GDP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 셋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경제의 어떤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것,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와 익스펜디처와 인컴이 같다는 것입니다. 프로덕트가 그냥 생산이란 뜻이라, 생산된 것, 산출물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냥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펜디처가 지출, 인컴이 소득입니다. 간단한 예는 호머와 마지 심슨 이 부부가 오렌지를 재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슨 부부가 이제 오렌지를 수확할 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스프링필드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레이버로 고용을 합니다.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슨 부부는 수확한 오렌지를 이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슨 부부가 1년 동안 재배한 오렌지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측정해서, 오렌지의 개수를 이제 카운트해서 GDP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렌지의 가격을 알고 있다면 이제 오렌지의 개수에다가 시장 가격을 곱해서 GDP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두 몇 개를 땄는지 세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인데, 자, 이제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심슨 농장에 와서 이제 오렌지를 구입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심슨 부부는 재배한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다 주민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판매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오렌지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모두 더한다면, 혹은
뭐 금액을 모두 더해도 괜찮고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1년 동안 구입한 오렌지의 개수를 카운트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뭐 일정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개수를 모두 더한다면 혹은 지출한 금액을 모두 더한다면 이것이 바로 총 지출이 되고요. 토탈 익스펜디처가 되고 바로 이것은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심슨 부부가 1년 동안 수확한 오렌지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혹은 뭐 오렌지의 시장 가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동네 사람들이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구입했다면 총 지출은 주민들에 의한 총 지출이겠죠. 토탈 익스펜디처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한 오렌지의 개수겠죠. 주민들이 구입한 오렌지의 개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네 사람들이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구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구입하지 않았다면 일부만 구입하고 일부는 구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가정은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이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구입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이제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와도 같아진다는 것인데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카운트하냐면 우선 심슨 부부가 오렌지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판매를 하게 되면 수입을 얻게 되겠죠. 판매 수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레이버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겠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임금이라고 웨이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수입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오렌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확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계산이 좀 편하니까요. 그래서 수입 가운데 일부를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한 주민들에게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면 남은 것이 수입 빼기 임금이 바로 심슨 부부의 이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윤은 바로 심슨 부부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받은 임금은 다 주민들의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임금은 이제 웨이지여서 W라고 쓰는데요. 임금은 이제 주민들의 모든 소득을 더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입에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이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윤은 보통 profit의 P로부터 파이라고 씁니다. P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가격 프라이스도 P라고 쓰기 때문에 P라고 쓰면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가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이유는 파이라고 씁니다. 나중에 근데 또 파이는 물가상승률을 가리키는 또 문자이기도 해서 뭐 여하튼 여기에서 일단 이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윤은 심슨 부부의 수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 측면에서 보면 전체 수입 중에 일부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심슨 부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둘을 모두 합치면 정확히 이 둘을 합친 것을 이제 우리가 소득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데 이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아지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총소득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판매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렌지의 개수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보시면 심슨 부부가 오렌지를 수확해서 주민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오렌지고요. 남은 오렌지가 심슨 부부의 이윤이라고 한다면 결국 임금과 이윤을 합친 것이 바로 수확한 전체 오렌지가 되는 것이죠.